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킹 버틀러입니다. 슈퍼리그 대망의 결승전 탑걸과 구척장신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프리뷰가 없었죠. 경기 전 전적 비교 빠르게 다뤄보겠습니다. 양팀 다 7승고지에 올라 있습니다. 각각 7승 11패, 7승 4패입니다. 탑걸은 파죽의 6연승 중이죠. 7연승에 도전하고요. 상대 전적은 1승 1패. 조별 예선에서 맞붙었고 탑걸이 3대2로 이긴 바가 있습니다. 감독 성적입니다. 오 감독은 3승 3패, 최 감독은 8승 10패, 승률이 많이 좋아진 최진철 감독입니다. 양팀 다 골보다는 실점이 많은 것을 알 수 있고요. 구척장신은 만년 4위 타이틀을 깨고 드디어 첫 결승전이죠. 우승까지 노리고 있고요. 탑걸 역시도 챌린지 1위, 그리고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 팀이 우승을 하게 될까요? 양팀의 선발 라인업과 포메이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최진철 감독의 탑걸입니다. 투 전술입니다. 아유미 키퍼, 유빈앤 체리나 수비 듀오고요. 투톱에는 감미연, 김보경이 나섭니다. 다영은 벤치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범석 감독의 구척장신 역시 투 전술이고요. 아이린 키퍼, 진정선, 송혜나 수비 듀오. 투톱에는 허경희, 이현희 선수가 나섭니다. 차서린 선수는 벤치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유빈 선수가 쥐가 나게 되면서 후반 초반에 유빈이 나가게 됩니다. 이 빈자리를 감미연 선수가 내려서서 수비에, 다영 선수가 공격을 하게 된 탑걸이죠. 전반을 3대0 크게 뒤진 구척이었습니다. 송혜나 선수를 빼고 이현희 선수가 수비 위치에, 허경이, 차서린 투톱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공격할 때는 이현희 선수까지 가담을 하면서 3톱, 좀 더 공격적인 운영을 한 후반전이었죠. 다영 선수가 무릎에 찰과상을 입게 되면서 유빈 선수 재투입을 했고요. 구척장신이 오히려 허경희 선수를 잃었죠. 쥐가 나게 되면서 현희, 서린 투톱으로 해나 선수가 재투입되었습니다. 경기 결과입니다. 탑걸이 구척장신을 5대2로 이기면서 우승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득점자도 많이 나왔는데요. 김보경, 체리나, 유빈, 감미연 4명의 필드 플레이어가 득점을 했고요. 아이린 키퍼의 자책골이 있었습니다. 구척장신에서는 허경희 선수가 2골, 멀티골을 기록했습니다. 경기 기록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슈팅 숫자입니다. 18개 대 21개, 유효슛 9대 8. 비슷한 수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양팀 다 찬스가 많았던 재미있는 경기였죠. 자, 패스 지표 보겠습니다. 조금 차이가 납니다. 시도면에서나 성공면에서나 거의 더블 스코어 정도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딱 김진경 선수만큼 차이가 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킥과 코너킥도 30개 대 20개 조금 차이가 났습니다. 수비 지표도 살펴보겠습니다. 거의 비슷한 가운데 커트 클리어, 구척장신이 약간 앞섭니다. 전방에 허경희, 이현희 선수가 많은 활동량으로 전방 압박을 가해줬고요. 세이브 9개 대 9개, 아유미와 아이린, 탑티어 키퍼의 정신없는 선방쇼가 또 이어졌습니다. 평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탑걸의 평점입니다. 주장 체리나 선수에게는 평점 8.5점을 부여하겠습니다. 한 골에 1어시스트, 공격 포인트 2개 기록했습니다. 탑골의 우승, 그리고 7연승 달성, 역시 주장 체리나의 리더십과 희생, 높게 사야 할 것 같습니다. 구척과의 상대 전적 2승 1패로 이제 앞서게 됐습니다. 이번 시즌만 2번을 만났죠? 3대2, 5대2승, 이 힘의 차이를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골 장면입니다. 2대0으로 앞서 나가게 됐고요. 보경 선수의 킥인, 아이린 키퍼가 1차적으로는 선방을 잘했는데 이후에 이어진 캐치에서 미스가 났죠. 체리나 선수에게 흘러왔고요. 팔에 맞은 모습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어쨌든 골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통산 3호 골입니다. 도움도 하나 기록을 했죠. 1어시 3대0으로 앞서 나가게 됩니다. 리나 선수의 코너킥, 유빈 선수가 원더골 터뜨렸습니다. 이 슛도 대단했지만 뒤로 내주는 이 리나 선수의 패스, 이 강도와 정확도 아주 일품이었습니다. 환상적인 세트 플레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통산 2호워시입니다. 자, 허경희 선수 상대로 2번의 위협적인 헤더를 허용하기도 했습니다. 전후반 한 번씩이었고요. 허경희 선수의 활약도 워낙 대단했고 이현희 선수의 킥도 좋았던 장면, 리나 선수가 막기 좀 어려웠습니다. 자, 루즈볼 잡아서 원바운드 슈팅이 있었습니다. 아이린 선수의 선방이었고요. 코너킥으로 이어졌는데요. 경기 초반에는 분명히 구척에게 좀 밀리는 흐름이었어요. 슈팅을 연이어 한 5개 정도 내줬었거든요.
체리나 선수의 이 유효 슛으로 이때부터 분위기가 좀 반전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후로부터 득점도 나오기 시작하고요. 또 송혜나 선수가 흘린 볼 중거리 슛으로 연결을 하는데요. 진정선 선수의 슛블락. 정선 선수 맞고도 굴절돼서 들어갈 뻔했어요. 아깝게 빗나갔거든요. 코너킥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후반 초반부터 유빈 선수를 부상으로 잃으면서 리나 선수의 수비 영역이 넓어졌죠. 그만큼 체력적 부담이 있었는데요. 확실히 킥에서 드러났습니다. 짧은 킥으로 위기가 꽤 나왔거든요. 한 3차례. 차선인 선수가 슛을 했던 게 대표적이었고요. 아유미 키퍼의 선방으로 커버를 했습니다. 체리나 선수 이번 시즌 3골 2도움, 공격 포인트 5개입니다. 그야말로 맹활약하면서 팀의 우승에 기여를 했고요. 리나앤 유빈 수비 듀오, 최고의 수비 듀오로 더 거듭난 시즌이었습니다. 서로 간의 수비 커버가 너무 좋고요. 하지만 한 명이 부재했을 때는 역시나 어려움은 겪습니다. 우승했습니다. 그리고 최다 연승 타이 7연승도 달성을 했네요. 챌린지 1위, 그리고 슈퍼리그도 전승. 7경기 전승입니다. 방송 자막에서 신화가 되었다 이런 자막을 썼는데요. 정말 적절한 것 같습니다. 신화가 되었고 전설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나오기 힘든 기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불나방만 해도 지금 2승 1패로 올라왔잖아요. 패를 벌써 안고 들어왔기 때문에 쉽게 깰 수 없는 기록입니다. 자, 더 고무적인 것은 필드플레이 4명의 득점을 골고루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탑걸이 강팀이라는 증거고요. 리나 선수, 유빈 선수, 보경 선수, 미연 선수까지 득점을 했죠. 고른 활약 보여줬습니다. 자, 다음 시즌 만약에 변화가 없다면 역시나 강력한 디펜딩 챔피언의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것이고요. 조별 예선부터 8연승 도전 바로 가능할 것입니다. 감미연 선수에게는 평점 7.5점을 부여하겠습니다. 한 골 1어시스트 2개 공격 포인트입니다. 먼저 어시 장면입니다. 선취골이었죠? 앞선 3번의 긴 퍼스트 터치가 있었습니다. 상대에게 슈팅을 내주거나 소유권을 내주고 말았는데요. 이 장면에서는 볼을 잘 받았어요. 유빈 선수의 패스. 자, 앞에 현희 선수와 정선 선수가 있었는데요. 두 선수를 두고도 침착하고 정확하게 보경 선수에게 패스 연결했고요. 여기서 원더골이 나왔어요. 그리고 미연 선수의 첫 어시스트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골 장면 5번째 골이었죠. 승부의 세기를 박았습니다. 송혜나의 클리어 미스, 보경 선수의 슛, 아이린 선수의 쳐낸게도 좋지 않았어요. 뒤로 흐르면서 미연 선수가 쇄도를 잘했습니다. 배슛이 되었죠. 세컨볼 집중력 좋았고요. 2호 골이자 또 2경기 연속 골이 되었습니다. 또 무릎슛도 있었어요. 전반전에 아이린 키퍼가 먼저 나와서 선방을 해줬죠. 자, 공격적인 모습은 참 좋았는데 수비적으로는 역시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유빈 선수의 부상으로 미연 선수가 수비로 내려섰죠. 허경희 선수를 상대했는데 아무래도 꽤 고전을 했습니다. 첫 번째 실점에서도 허경희 선수를 마크했죠. 이현이 킥인, 허경희 선수의 발리슛 그대로 허용했습니다. 두 번째 실점에서도 앞에 있는 허경희 선수를 마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허경희 선수가 좀 쉽게 벗겨내면서 원더골 만들어냈습니다. 자, 준결승에 이어서도 결승전에서도 우승을 결정짓는 골 기록을 했습니다. 미연 선수. 끝까지 쇄도하고 적극적으로 공격 가담하지 않았다면 없었을 골입니다. 아이린 키퍼가 쳐내기 미스가 있었더라도 공격수가 없었다면 그대로 캐치하면 그만이잖아요. 이 적극성 정말 칭찬할 만하고요. 세컨볼 집중력 좋습니다. 아무래도 수비를 많이 해보진 않았기 때문에 데인마크 좀 어려움을 겪었고요. 특히 상대가 절정의 기량의 허경희 선수였기 때문에 더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도 이번 시즌 2골의 1어시 준수한 활약 보여준 미연 선수. 다음 시즌에도 기대가 되는 간달프의 매직 풋볼입니다. 아유미 키퍼에게는 평점 9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세이브 9개, 그중 4개는 슈퍼 세이브, 캐치 3개 있었습니다. 자, 이 리더급의 멘탈적 차이가 보였던 경기였습니다. 유미앤 리나 상당히 침착했던 모습이었고요. 그에 비해서 현이앤 아이린 키퍼는 좀 급했던 모습 보였어요. 아유미 키퍼 패닉하거나 동요하는 거 없이 어려운 볼도 침착하게, 이 침착하는 단어를 제가 좀 많이 썼는데요. 자, 2실점했습니다. 첫 번째 실점 3대0에서 3대1이 되었죠. 허경희 선수의 골이었고요. 발리슛 키퍼가 맞기 어려운 코스였습니다. 두 번째 실점도 마찬가지죠. 워낙 원더골이었기 때문에 키퍼가 어찌할 수는 없었습니다.
슈퍼세이브 있었습니다. 초반에 구척의 흐름이었죠. 유빈의 패스 미스를 허경희 선수. 세 번째 슈팅이었거든요. 골대 구석으로 향하는 공이었는데요. 자세를 낮추면서 두 손으로 선방을 해냅니다. 좋은 선방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이현희 선수의 킥인 허경희 선수가 초근접 슛을 합니다. 후반전이었죠. 아유미 선수가 선방을 하면서 캐치까지 침착하게. 또 허경희 선수의 중거리 슛, 유효 슛이었는데요. 한 손으로 세이브. 굉장히 쉽게 막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볼 자체가 굉장히 빠르고 코스도 좋았거든요. 그만큼 아유미 키퍼의 실력이, 기량이 절정이란 얘기일 것 같고요. 또 이현희 선수의 킥인 수비 맞고 한번 굴절이 되고 앞에서 원바운드 튀기고 굉장히 까다로웠거든요. 이것도 동의 없이 침착하게 캐치를 해버립니다. 역시나 이현희 선수의 킥인 낮고 빠른 원바운드 침착하게 캐치. 자, 그리고 차서린 선수의 유효슛도 있었는데 역시 침착하게 세이브 하거든요. 정말 좋은 장면 많이 보여줬어요. 아유미 키퍼 결승전임에도 평소와 같은 멘탈을 유지해줬습니다. 긴장감도 있고 중압감도 있을 텐데 잘 눌러줬어요. 챌린지부터 슈퍼리그 결승까지 7경기 동안 컨디션이 좋은 날에도 안 좋은 날에도 꾸준한 경기력 보여줬습니다. 항상 일정했고요. 기복이 없었습니다. 그게 대단한 거죠. 탑걸 우승의 단연 1등 공신이고요. 현 골대녀 넘버원 키퍼를 넘어서서 이제는 골대녀 전체 넘버원이다 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그만큼 최고의 기량 보여줬습니다. 팀도 우승을 시켰고요. 골키퍼 뎁스가 참 깊은 골대녀죠. 그만큼 선수층이 두텁다는 얘기고요. 그만큼 좋은 키퍼 자원들이 꾸준히 들어왔죠. 그럼에도 이제는 아유미 키퍼가 독보적입니다. 이제는 경쟁자들의 위치 잘 보이지 않고요. 독보적인 위치에 올라가 있어요. 아유미 키퍼가. 자, 다음 시즌 계속해서 출전을 이어갈지 어떤 변수가 생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유미 키퍼는 절대적입니다. 탑골에 있어서. 성적에 큰 변수가 되겠고요. 만약에 이어간다면 여전히 탑골, 강력한 모습 보일 수 있겠습니다. 유빈 선수에게는 평점 8.5점을 부여하겠습니다. 한 골을 기록했습니다. 자, 후반 초반에 공을 살리려는 동작, 무리가 가면서 일찌감치 좀 부재했습니다. 나간 동안에 허경희 선수가 두 골을 넣었죠? 오히려 이것 때문에 유빈 선수의 존재감이 더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자, 골 장면 3대 0으로 앞서 나가는 장면이었죠. 대단한 골이었고요. 유빈 선수 원더골이었습니다. 아마 세트피스 골 중에서는 최고의 골이 아니었나 싶고요. 모든 골을 통틀어도 5손가락 안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후련하고 시원한 골이었습니다. 자, 체리나 선수의 코너킥도 좋았고요. 중거리 슛 날렸죠. 임팩트나 코스 강도 3박자 완벽했고요. 통산 3호 골이 되었습니다. 조별 예선에서도 구척에게 골을 넣었었는데요. 구척 다시 만나니까 역시나 강했습니다. 재투입되고 나서 좋은 수비 장면 보여줬죠. 아유미 키퍼의 롱스로우 현희 선수가 커트를 하고 슈팅 공간이 광활하게 열렸는데요. 유빈 선수가 빠르게 간격을 좁히면서 슛블락 해내고요. 후속 동작으로 클리어까지 확실하게 끝까지 책임을 졌습니다. 물론 유빈 선수가 있을 때도 허경희 선수 좋은 슈팅, 좋은 장면 보여줬습니다. 완벽히 묶은 것은 아니었지만 이 정도면 1대1 마크 잘했죠. 통산 3호 골 기록했고요. 자책골 많이 넣었던 유빈 선수죠. 자책골 4개가 있었는데요. 그만큼 만회를 하는 중입니다. 팀도 우승을 시켰고요. 시즌2를 돌아보더라도 유빈 선수, 바다 선수 뒷공간 많이 내주는 수비였죠. 킥도 좀 아쉬웠고요. 중거리 슛도 제대로 임팩트한 게 손에 꼽을 정도로 좀 아쉬웠었는데 챌린지와 슈퍼리그를 겪으면서 이제는 완전히 탑티어 수비수로 거듭이 났습니다. 물론 리나 선수의 존재가 필수적입니다. 서로 간의 수비 커버가 없을 시에는 그 위력이 확 떨어지긴 합니다만 그래도 대단합니다. 만약에 탑걸 이탈자 없이 하찮은 선수 없이 다음 시즌 이어간다면 디펜딩 챔피언의 지크스 끊어낼 수도 있을 겁니다. 김보경 선수에게는 평점 9점을 부여하면서 경기의 MOM, 맨 오브 더 매치, 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한 골을 기록했고요. 자책골 유도도 하나 있었죠. 정혜인 선수가 자책골 유도 달인입니다. 5개나 했는데 김보경 선수도 어느새 3개를 기록했더군요. 원더전 김희정 선수에게, 구척전 차서린, 구척전 아이린. 자, 조별 예선에서 그리고 이번 결승에서 구척을 상대로 괴롭혔습니다.
골 장면입니다. 선취골이었고요. 보경 선수의 원더골이었습니다. 미연의 패스를 받아서 기습 슈팅이었죠. 거리가 좀 됐는데요. 해나 선수를 맞고 굴절. 아이린 키퍼가 역동작에 걸렸습니다. 시즌 3호 골이자 통산 5호 골을 기록했습니다. 자책골 유도도 있었죠. 4대1로 달아나는 골이었고요. 보경의 킥인, 아이린 키퍼 손 맞고 자책골. 자, 3대1만 되더라도 두 골차 알 수가 없었는데요. 이 달아나는 골 중요했습니다. 다섯 번째 골에도 관여를 했죠. 파포스트를 보면서 멋진 슛을 날렸고요. 아이린 키퍼 손 맞고 미연 선수의 골로 연결이 됩니다. 김보경 선수 쉬운 골은 넣지 않는 원더골 제조기입니다.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 넣은 골이 없어요. 다 바깥에서 멋진 골을 만들어냅니다. 이번 시즌에 3골 2도움 맹활약을 했죠. 공격 포인트 5개입니다. 챌린지 마지막 경기부터 원더전에서 멋진 골을 넣었었죠. 그때부터 발동이 걸려서 슈퍼리그에서도 계속 좋은 경기력이 이어졌습니다. 지금 올타임 공격 포인트 순위에서도 8개 공동 9위로 올라섰습니다. 자, 탑걸 최후방엔 아유미가, 최전방에는 KBK 김보경이 있습니다. 정말 막강한 팀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 두 선수만 봐도. 다음 시즌에도 이렇게 꾸준한 모습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다영 선수에게는 평점 5점을 부여하게 했습니다. 자, 골 찬스가 찾아왔었죠. 보경, 현희, 경희 핀볼로 맞으면서 공이 흘러왔습니다. 페널티 에어리어 안쪽 좋은 위치에서 슛했고요. 슛도 잘 찼습니다. 코스 3개 다 좋았는데요. 아이린 키퍼가 슈퍼 세이브를 보여주죠. 자, 첫 출전 시즌에 슈퍼리그 경험하는 것, 거기다 우승까지 아무나 경험할 수 없는 흔치 않은 기회예요. 많은 신입 선수들이 있지만 챌린지에서 시작하는 선수들도 있고요. 팀이 탈락하는 경우도 더 많죠. 좋은 경험했습니다. 자, 데뷔골까지 기록할 뻔했지만 아깝게 무산이 됐고요. 사실 출전 시간은 꽤 부여받았습니다. 이 장면 빼고는 사실은 이렇다 할 모습을 더 보여주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다음 시즌 더 성장한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최진철 감독님에게는 평점 9점을 부여하겠습니다. 탑걸이 우승을 했습니다. 최진철 감독도 우승을 했죠. 7연승, 최다 연승 타입니다. 액션이의 기록이죠. 5대2 압도적인 경기력이었습니다. 골대녀의 최장수 감독이죠. 19경기를 치러냈습니다. 최진철 감독 개인적으로도 5연승을 했습니다. 자, 이 7연승의 우승 달성이라는 것 다시 한번 되짚어봐도 대단한 기록이에요. 챌린지에서 3연승, 슈퍼리그에서 4연승. 앞으로도 나오기 진짜 힘든 기록일 것 같습니다. 특히 4연패 뒤에 7연승, 지금 흐름이 너무 좋죠. 이제 다음 시즌에 8연승을 조별 예선에서부터 도전하게 될 거예요. 자, 역시나 최성용 감독에게 크레딧 줘야 됩니다. 챌린지 시절에 3연승을 했고 패스축구 잘 다져냈기에 최진철 감독도 라자냐처럼 그 위에 본인의 축구를 입힐 수가 있었습니다. 자, 훈련 과정에서는 유빈 선수에게 속성 과외를 했습니다. 허경희 선수 1대1 맨투맨 대비였죠. 자, 초반에는 구척에게 5번의 슈팅을 내줬어요. 허경희 선수를 중심으로 흐름이 꽤 밀렸습니다만 실점하지 않고 잘 버텼고요. 또 체리나 선수의 유효슛으로 흐름을 가져오게 됩니다. 세트피스 준비를 잘했습니다. 미연, 보경 선수 뭉쳐 있다가 교차로 움직이죠. 보경 선수가 니어로, 미연 선수가 파로 움직이면서 슈팅까지 이어집니다. 보경 선수가 슛을 하죠. 자, 유빈 선수의 원더골도 최진철 감독이 지시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멋진 장면 나왔고요. 자, 구척이 참 강합니다. 조별 예선에서도 똑같이 전반에 3대0 굴욕을 안겨줬는데요. 구척의 강한 모습 보이는 선수들, 그리고 최 감독입니다. 특별히 보경 선수, 유빈 선수의 경우에는 구척전에 2연속 득점을 하기도 했죠. 탑걸과 구척의 경기는 또 다른 최진철 더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척을 파일럿 때 지도한 바가 있었죠. 최진철 대 구척 4승 1패입니다. 최진철 감독이 괜히 구척에 강한 게 아니에요. 월클로 2승, 탑걸로 2승 1패가 되었습니다. 자, 유빈 선수가 부재하면서 허경희 선수가 봉인 해제되었습니다. 자칫하면 따라잡힐 수도 있었어요. 3대1, 4대2 두 골차 흐름에서 매번 달아났던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최진철 감독도 3위만 2번을 했죠. 월클로. 첫 결승 진출이었는데요. 첫 우승을
이뤄냈습니다. 최 감독은 그야말로 골대녀의 산 역사죠. 파일럿부터 함께 했고요. 드디어 별을 달았습니다. 구척과 탑걸 두 팀의 최하위 시절 지도를 했죠. 그래서 승률이 꽤 좋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나마 월클은 5할 때 승률은 되었었는데요. 자, 그 승률이 이제는 9승 10패까지 올라왔어요. 대단합니다, 이제. 탑걸은 확실히 구척에 강한 팀이 되었습니다. 이번 시즌 두 번의 맞대결 모두 승리를 했습니다. 자, 다음 시즌 감독들이 그대로 이어갈지 아니면 일부 변화가 있을지 전체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즌 최진철 감독의 거취도 주목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구척 장신의 평점입니다. 주장 이현희 선수에게는 평점 7.5점을 부여하겠습니다. 도움 하나를 기록을 했죠. 결승전이고 가족도 와서 그랬을까요? 긴장감, 중압감이 커 보였습니다. 좀 과도한 텐션이었어요. 잘 누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특히 전반전이요. 그래서 경기력에 저하도 보였습니다. 너무 힘이 들어가면서 공이 높게 솟기도 하고 빗나가기도 하고요. 이 전반전 아쉬운 리더십, 특히 범인 찾기는 좀 불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어시 장면, 세 골로 뒤진 가운데 한 골을 만회했던 장면이었죠. 이현희 선수의 킥인 아주 정확한 택배였습니다. 허경희의 발리슛. 유빈 선수가 나가고 바로 기회를 잡았습니다. 이 어시를 기점으로 후반전부터 이현희 선수의 경기력 살아났고요. 킥도 다시 날카로워졌습니다. 통산 7호 어시가 되면서 단독 1위에 올랐습니다. 후반전에는 좋은 장면 꽤 나왔죠. 특히 현희 킥인 경희 마무리, 아주 강력한 패턴이자 득점 루트였는데요. 헤더도 전후반 두 번이나 만들어냈죠. 멋진 장면이었고, 허경희의 초근접 슛, 왼발 슛 다 킥인에서 비록된 거였거든요. 골에 다 근접한 장면이었고 4대3이 될 뻔했던 아까운 찬스들이었습니다. 확실히 후반전에는 대등했죠. 후반전에만 2대2였죠. 하지만 전반전의 3실점을 극복하지는 못했습니다. 후반에는 칭찬도 부활했어요. 확실히 멘탈이 착 가라앉고 차분해지면서 본래 현희 선수로 돌아왔던 것 같아요. 해나 선수에게 공을 안 피한 것만 해도 잘했다. 이런 칭찬도 나왔거든요. 세 번째 실점은 현희 선수뿐 아니라 팀 전체가 아쉬웠죠. 유빈 선수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었고요. 필드 4명이 모두 페널티 에어리어 안쪽에 다 있었어요. 감독도 지시가 없었습니다. 아쉬운 실점 장면이었고요. 이현희 선수 이번 시즌 2골에 4도움 맹활약했습니다. 그동안 골이 더 많았고 연계가 좀 아쉬웠는데 킥인이 날카롭게 들어가면서 4도움이나 해냈어요. 지금 도움왕이 유력한데요. 아직 끝난 게 아니죠. 슈퍼리그 5위기전이 남아있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보기는 해야 됩니다. 자, 탑거래는 이제 1승 2패 열세가 됐고요. 좀 약한 모습입니다. 2경기 연속 전반전에만 3대0으로 좀 차이가 났습니다. 그럼에도 구척 사상 처음으로 결승에도 진출했고요. 팀 최고 성적인 준우승입니다. 아쉽긴 하겠습니다만 만년 4위에 비해서 엄청난 점프를 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득점 루트가 다양해졌습니다. 이현희 선수가 혼자 책임졌던 기존의 루트가 아니라 이제는 허경희 선수, 차서린 선수, 송혜나 선수까지 아주 다양한 루트가 나왔어요. 킥인도 더 빠르고 예리해졌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김진경 선수의 빈자리가 여전히 보여요. 특히 필드 플레이에서의 패스 장면이죠. 패스가 좀 잘 돌지 않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트피스는 강해졌고요. 허경희의 솔로 플레이도 있습니다. 다음 시즌에 이탈자 없이 우승에 한 번 더 도전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차서린 선수에게는 평점 5점을 부여하겠습니다. 하프타임 직후에 후반전에 첫 투입이 되었죠. 좋은 슈팅 보여줍니다. 체리나 선수의 킥인이 짧았죠. 바로 슈팅으로 연결을 했고요. 아이미 키퍼의 세이브가 좋았습니다. 또 경희 선수의 중거리 슛, 아이미 키퍼가 막아낸 것, 세컨볼을 잘 차지하고요. 슈팅을 날리죠. 옆구물을 때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패스가 좀 아쉬웠습니다. 현희 선수가 노마크였거든요. 하지만 슈팅도 할 수 있었던 찬스였습니다. 이번 시즌 한 골 1도움을 기록했고요. 허경희 선수를 공격으로 올리는 전술 변화가 있으면서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출전 시간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팀 득점은 늘어났고요. 하지만 실점도 늘어나게 된 새로운 전술입니다. 2경기에서 지금 9실점입니다. 준결승, 결승. 적은 기회 속에서도 좋은 슈팅을 날리는 차선인 선수입니다. 이혜정 선수랑 비슷해요. 원샷 원킬 본능이 있고요.
하지만 패스 자체가 잘 안 돌다 보니까 서린 선수에게 투입되는 패스도 매우 적었습니다. 송혜나 선수에게는 평점 5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점 해나 선수로 맞고 굴절이 됐습니다. 하지만 슛 자체가 워낙 대단했죠. 원더골이었고요. 다섯 번째 실점 해나 선수가 걷어낸다는 것이 보경 선수에게 패스를 하고 말았습니다. 보경의 슛 아이린을 거쳐서 미연 선수의 골이 되었죠. 이번 시즌 두 골의 1어시 특히 중결승전 대단했습니다. 액션이전은 해나 선수의 인생 경기였죠. 결승전에서의 활약은 좀 아쉬웠습니다. 후반전은 3대0으로 좀 뒤지고 있다 보니까 현희, 서린, 경희 투입을 하게 되었죠. 좀 더 공격적인 전술 구사했고요. 경희 선수가 쥐가 나면서 다시 재투입이 됐습니다. 패스가 많이 부족합니다. 아무래도 해나 선수, 정선 선수 수비수로부터 패스가 좀 나와야겠습니다. 아이린 키퍼에게는 평점 4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세이브 9개, 그중 2개는 슈퍼 세이브, 캐치 5개 있었습니다. 아이린 키퍼 좋은 세이브도 참 많이 하는데요. 그만큼 실점도 많은 키퍼입니다. 구척 자체가 실점이 많죠. 통산 41실점을 했네요. 이날 경기 아쉬운 실책성 플레이가 좀 나왔습니다. 5실점을 했는데요. 첫 번째 실점과 세 번째 실점, 김보경과 유빈의 원더골이 각각 나왔기 때문에 이 두 실점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송혜나 선수 맞고 역동작 걸렸던 이 장면도 어쩔 수 없었고요. 유빈 선수의 경우에도 수비 도움이 전혀 없었죠. 자유롭게 슈팅을 했습니다. 키퍼가 어쩔 수 없었던 장면들. 하지만 두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아이린 키퍼의 실책성 플레이가 관여가 됐습니다. 자, 두 번째 실점 잘 막아놓고 캐치를 시도했는데 여기서 제대로 캐치를 못했죠. 우당탕 되면서 체리나 선수에게 연결이 됩니다. 하지만 체리나 선수 팔에 맞기도 했어요. 어쨌든 골이 인정이 되면서 다소 불운했던 실점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번째는 자책골이 됐습니다. 손 맞고 들어가 버렸고요. 다섯 번째도 쳐냈지만 뒤로 흘러버렸어요. 아쉬운 장면들이었습니다. 자, 유빈 선수도 4번의 자책골이 있었는데요. 아이린 키퍼도 4번의 자책골이 되었네요. 국대 패밀리의 전미라 선수에게, 월클의 에바에게, 액션이의 정혜인에게, 탑걸의 김보경에게 자책골을 당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전미라 선수의 크로스바 맞는 슈팅을 제외하고는 그러고서 아이린 키퍼 맞았거든요. 나머지 3개는 킥인 장면이었습니다. 자, 조혜련 키퍼만 구사하는 킥인시 과감히 손 내리기. 이제는 최다 경기를 치렀거든요. 19경기 베테랑 아이린 키퍼인데요. 이제는 손 한번 내려볼 때 된 것 같습니다. 한번 과감하게 같은 장면에서 한번 손을 내려봐 줬으면 좋겠어요. 골이 무효가 되겠죠. 과감하게 피해도 되고요. 자, 슈퍼 세이브 장면도 있었죠. 미연 선수의 무릎 슛, 페널티 에리어 안쪽에서였는데요. 되게 빠르게 나왔어요. 각 좁히고 나와서 마치 배구하듯이 두 손으로 블락을 하듯이 쳐냈습니다. 두 번째 슈퍼 세이브도 다영 선수 페널티 에리어 안쪽에서 굉장히 좋은 슛을 했죠. 코스도 세기도 좋은 슈팅. 팔을 쭉 뻗으면서 슈퍼 세이브 해냈습니다. 까다로운 볼 처리, 체리나 선수의 원바운드 선방해냈고요. 김보경 선수가 직접 붙이는 킥인 두 손으로 쳐냈습니다. 이렇게 직접 붙이는 걸 잘 쳐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책골이 더욱더 아쉬워집니다. 자, 구척장신 4골 먹히면 5골을 넣었던 준결승전도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극복하지를 못했네요. 구척이 매 시즌 실점이 참 많습니다. 통산 41실점이고요. 키퍼 실책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수비에 도움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어려운 건 막아내고 쉬운 걸 먹힌다. 구척도 그렇고 아이린 키퍼도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6번의 스로우 중에서는 5번이 롱 스로우였어요. 거기다 골킥도 4번. 계속해서 짧게 내려주는 것보다는 전방에 볼 경합을 시키는 형태였어요. 아무래도 해나 선수와 정선 선수의 빌드업이 좀 어렵다고 오범석 감독이 판단한 것 같습니다. 경희 선수나 서린 선수 피지컬도 좋고 경쟁력은 있었지만 연결이 그렇게 쉬웠던 것은 또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준우승 팀 최고 기록을 기록했습니다. 아이린 키퍼가 당연히 기여를 했고요. 자, 더욱더 바빠지는 구척 멤버들입니다. 이제 해외 활동도 점점 활발해지는 것 같긴 한데요. 아이린 키퍼가 다음 시즌도 우승 도전을 이어갈 수 있을지 당연히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아이린 키퍼가 도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아이린 키퍼의 공백이 생긴다면
단순히 수비나 어떤 미드필더 자리보다 훨씬 몇 배 이상의 공백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특히 구척 장신의 경우에. 그래서 다음 시즌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허경희 선수에게는 평점 9점을 부여하면서 진팀 선수 중에서 가장 잘한 선수에게 수여하는 민트별을 드리겠습니다. 2골을 기록했습니다. 슈팅도 11개, 그중 7개가 유효슛, 슛 정확도도 대단하네요. 드리블 돌파 5개, 돌파력도 뛰어나고요. 데뷔 시즌이었는데요. 슈퍼리그 최고의 스트라이커로 단숨에 등극을 했습니다. 2경기 연속 멀티골을 기록을 했는데요. 지난 준결승전에서도 멀티골이었죠. 4경기에서 5골, 현재로서는 득점왕이 유력합니다. 5, 6위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합니다. 경서 선수가 현재 3골이거든요. 2골을 추가하게 된다면 5골 타이가 되고요. 혹시나 해트트릭을 하면 6골 역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지켜봐야 됩니다. 골 장면 보겠습니다. 1대3 따라가는 골이었죠. 이현희의 킥익, 허경희의 발리슛. 야, 대단한 발리슛이었어요. 감미연 선수 상대로 멋진 슛을 만들어냈고요. 유빈 선수가 나가자마자 이 찬스를 살려냅니다. 그리고 4대1로 벌어졌었는데요. 다시 한번 4대2가 되죠. 김보경의 터치가 길었고요. 허경희 선수 감미연 상대로 우측으로 벗겨내면서 슛. 원더골이었습니다. 포스트 맞고 들어갔고 아유미 키퍼라고 해도 막을 수 없었던 멋진 골이었습니다. 리그 5호 골이고요. 현재 1위죠. 자, 1대3, 2대4 끝까지 2골 차로 유지를 하면서 추격의 불씨를 살려갔던 구척의 희망 경희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좋은 장면들을 워낙 많이 보여줬거든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전반부터 이미 경기력 좋았거든요. 미연 선수의 긴 터치, 중거리 슛으로 날렸죠. 크로스바 위로 갔지만 위협적이었고요. 헤더도 2번이나 했습니다. 전후반 1개씩. 전반에는 니어 쪽을 잘라먹는 헤더. 후반전에는 돌려놓는 시도를 했죠. 방향은 좀 빗맞았지만 멋진 장면이었고요. 또 유빈의 패스 미스, 다이렉트 슛, 유효슛 만들기도 했습니다. 자, 유빈 선수가 부상으로 나가면서 완전히 봉인해제를 해버렸어요. 허경희 선수. 첫 번째 골도 나왔고요. 서린 선수와 주고받으면서 중거리 슛. 오버헤드 시도가 있었죠. 이것도 역시 방향은 아쉬웠지만 멋진 장면이었고요. 두 번째 골 만들어내고요. 자, 이후에 현희 선수가 또 맞춰갑니다. 킥인 초근접 슛. 킥인 왼발 발리슛. 이거 왼발에 맞으면서 굉장히 아쉬웠죠. 주발이 아니어서. 또 중거리 슛 했는데 아유미 키퍼가 슈퍼 세이브. 계속해서 들어갔다면 해트트릭 찬스였겠죠. 이 찬스들이. 하지만 아유미라는 현재 골대의 넘버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대한 산을 만났습니다. 자, 2대4 상황에서 발바닥으로 방향 전환을 시도하는데요. 쥐가 나게 됩니다. 해나 선수와 교체가 되는데요. 활동량이 워낙 대단했죠. 무리가 간 것 같습니다. 허경희 선수 데뷔 시즌에 5골의 준우승. 굉장한 성과들을 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팀적으로도요. 많은 활동량까지 보여주면서 최고의 모습 보여줬고요. 구척은 기존의 이현희 원톱 체제에서 이제 꼭 필요하던 스트라이커가 나왔습니다. 패스 연계는 아직 좀 아쉬워요. 그것만 보완한다면 좀 더 완성형으로 진화할 것 같습니다. 체력적으로는 좀 오버페이스 했습니다. 왜냐면 솔로 플레이를 해야만 했거든요. 팀 전체적으로 패스가 더 돌아야만 허경희 선수의 체력도 좀 아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전 럭비 국가대표고 뛰어난 운동신경 있습니다만 체력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명실상부 구척의 뉴 에이스입니다. 한예진에서 이현희, 이현희에서 김진경, 김진경에서 이제는 허경희의 구척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즌에도 이런 꾸준한 득점력 보여줄지가 기대됩니다. 기복 없이 꾸준한 게 또 중요하니까요. 팀을 어디까지 이끌 수 있을지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진정선 선수에게는 평점 6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소위 말해서 1인분 해줬습니다. 수비에서. 팀의 5실점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네 번째 공식 경기였음에도 준수한 활약 해줬고요. 수비 지표도 괜찮았습니다. 데뷔 시즌의 준우승 종성과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아직 공격 포인트가 없죠. 제가 볼 때는 패스가 꽤 정확한 편입니다. 시도가 많은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정선 선수를 통한 빌드업 다음 시즌부터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롱스로우 골킥으로만 의존하기에는 좀 정확도 면에서 떨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자, 수많은 뉴비 중에서는 그래도 성공적으로 적응했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척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점이 좀 많은 팀인데요. 정선 선수가 수비에 기여하면서 좀 줄여줄 수 있을지 다음 시즌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범석 감독님에게는 평점 6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준우승을 했습니다. 구척장신 오범석 감독에게 최고 성적이죠. 하지만 경기력에서는 많이 밀렸습니다. 탑걸에게 이번 시즌 두 번 다 전반전에만 0대3 완패를 당했습니다. 후반전에는 좀 더 대등한 모습 보였죠. 실책성으로 3실점했다는 거 좀 아쉬울 것 같습니다. 경기 전에는 경희 선수, 현희 선수 두 선수가 자리 스위칭을 해가면서 연계 플레이 연습을 했죠. 많은 활동량을 요구하는 작전이었습니다. 하지만 필드 플레이에서의 연계는 부족했어요. 패스 자체가 부족했고 경희 선수의 솔로 플레이에 좀 의존하는 그 위주의 플레이였어요. 하지만 세트 플레이는 꽤 강했습니다. 이현희 선수의 킥인이 상당히 예리하고 날카로우면서 좋은 무기가 되어줬습니다. 구척의 초반 흐름 상당히 좋았습니다. 허경희 선수가 3번의 유력한 슈팅도 했고요. 현희 선수, 해나 선수도 슛을 했거든요. 이 5번의 슈팅 하면서 이끌어 갔는데 역시 축구는 신기하게도 흐름의 게임입니다. 넣을 때 넣지 못하니까 흐름이 넘어갔죠. 전반 5분에 결국 선취골 나왔고요. 자, 이 두 번째 실점 좀 아쉬웠죠. 아이린 키퍼의 실책도 아쉬웠지만 팔에 맞는 장면도 있었기 때문에 불운했습니다. 세 번째 실점은 원더골이긴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필드 4명 모두 페널티 에리어 안쪽에 있었어요. 유빈 선수에 대한 대비가 없었고 특히 감독이 조금 지시를 했으면 어땠을까 했는데 없었죠. 그래서 조별 예선 전반전을 되풀이하고 말았습니다. 0대3으로 끌려갑니다. 후반전에는 좀 더 나은 모습 보여주는 구척인데요. 해나 선수를 빼고 서린 선수 투입하죠. 공격 자원을 투입한 거 잘했다고 보여지고요. 경희, 서린, 현희가 공존을 했습니다. 좀 더 공격적인 운용입니다. 자, 유빈 선수가 나가면서 또 다른 호재가 생겼죠. 구척 입장에서는요. 1대3, 2대4 두 골 차로 추격을 했는데요. 그때마다 탑골이 1대4, 2대5 계속해서 한 골씩 넣으면서 달아났습니다. 이게 바로 강팀의 면모라고 보여지고요. 자, 2대4에서 나온 허경희 선수 한 3번 정도 유력했던 찬스가 있었는데요. 3대4로 따라가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이때 따라갔다면 아마 흐름이 또 달라졌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오 감독이 허경희를 포워드로 올리면서 팀의 득점력 좋아졌죠. 하지만 수비와 패스 연계는 여전히 미완성입니다. 원더 시절에도 챌린지 3경기에서 5실점, 구척은 4경기에서 지금 12실점을 했습니다. 실점이 꽤 많은 구척인데요. 오범석 감독도 수비는 아직까지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패스에 있어서도 김진경만큼의 패스가 사라졌다. 딱 그녀의 빈자리가 느껴진다라는 얘기고요. 그럼에도 어쨌든 만년 사이 벗어났고요. 준우승 최고의 성적도 거두었습니다. 특히 준결승 우승 후보 액션이와 보여준 5대4 난타전은 정말 명승부였죠. 멋진 경기였고요. 자, 오범석 감독의 거치는 어떻게 될까요? 역시나 감독의 대이동이 있을지 같이 이어갈지 한번 궁금해지는데요. 이 조사로 많이 괴롭힘을 당했죠. 시상식에서. 내년에도 혹은 내년에는 우승에 도전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평점 정리해 보겠습니다. 탑걸입니다. 체리나 8.5, 감미연 7.5, 아유미 9, 유빈 8.5, 김보경 9점의 MOM, 다영 5, 최진철 감독 9점입니다. 구척장신입니다. 이현희 7.5, 차서린 5, 송혜나 5, 아이린 4, 허경희 9점의 민트별, 진정선 6, 오범석 감독 6점입니다. 슈퍼리그 순위표를 한번 테이블로 만들어 봤습니다. 아직 5, 6위전은 치러지지 않았죠. 1위부터 4위까지는 정해졌습니다. 1위 탑걸, 2위 구척장신, 3위 액션이스타, 4위 월드클래스입니다. 탑걸은 4전 전승, 여태까지 4전 전승으로 우승한 팀은 없었습니다. 최초의 전승 우승팀이고요. 득점도 많았고요. 플러스 6의 골 득실차. 구척장신이 2위입니다. 2승 2패요. 두 번 다 2패가 탑걸에게부터 나온 거고요. 12실점, 실점이 좀 많습니다. 액션이스타는 3승 1패, 좋은 성적입니다만 3위를 차지했고요. 월드클래스가 3위 자리에서 내려오면서 4위가 됐네요.
예전에 구척장신이 주로 받았던 성적 1승 3패가 되었습니다. 우승팀이 나왔기 때문에 3대 박선영 선정해봐야겠죠. 저희의 라이브에 함께 참여하셨거나 저의 컨텐츠를 오래 봐주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벌써 아실 테고요. 절대자 이퀄 박선영, 동음 2호로 제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선영보다 실력이 뛰어난 후배들, 이정은 선수를 비롯해서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상징성이 있는 선수죠. 왜냐? 골대녀를 창시했기 때문에. 박선영이 없었으면 애초에 골대녀 자체를 기획할 수 없었겠죠. 그런 의미로 3대 박선영 이퀄 3대 절대자이겠고요. 이 3대 박선영의 조건은 뭐냐? 절대자가 되기 위해서는 팀을 우승시켜야 되고요. 본인도 MOM급의 활약을 펼쳐야겠죠. 파일럿과 시즌1에서 불나방을 우승시키고 박선영 선수의 활약 절대적이었죠. 2대 박선영은 이정은 선수였습니다. 국대 패밀을 우승시키고 본인도 여태까지도 공격 포인트 대단한 단독 2위를 달리는 그런 기록을 남기고 호련히 떠난 이정은 선수가 2대. 이제 3대를 정해야 되는데요. 3대 박선영은 바로 탑걸의 아유미 키퍼입니다. 대단한 활약이었습니다. 팀을 우승시켰고 정말 대단한 활약. 슈퍼리그뿐 아니고 챌린지 리그부터 그녀의 활약이 이어졌죠. 역시나 팀 내 라이벌은 김보경 선수였는데요. 그래도 아유미 키퍼였기에 애초에 챌린지부터 올라올 수 있었다. 그리고 슈퍼리그 올라와서도 매 경기 꾸준한 활약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자, 컨텐더스 도전자들인데요. 물론 여기 있는 선수가 다는 아닙니다. 이 화면이 다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다 포함을 하지 못한 것이고요. 정혜인 선수 같은 경우는 실력에 있어서 가장 근접했다는 느낌은 들어요. 팀은 3위를 했지만 여전히 액션이스타는 우승 후보로 꼽을 수 있고요. 정혜인 선수의 실력은 가장 절대자의 위치에 근접해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사오리, 이현희, 오나미 이 클래식한 선수들 기록면에서는 또 거의 탑급의 기록을 가지고 있죠. 역시나 팀을 아직 우승시켜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다음 시즌에도 가능성은 있고요. 새롭게 또 경석이 선수를 비롯해서 신예들이 있습니다.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밖에도 챌린지에서도 김가영 선수라던가 한 시즌 출정 정지가 됐습니다만 윤태진 선수라던가 그런 선수들도 포함할 수 있겠고요. 불나방에서도 강소연, 홍수아 새로운 선수들도 들어왔죠. 그리고 이번에 새로 부상한 허경희 선수까지 이제 4대 박선영을 노리는 다음 시즌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세 선수의 모습 굉장히 멋있지 않나요? 정말 새 지존, 3대장 같은 모습이에요. 역대 올스타를 꼽아도 이 선수들은 아마 꼭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치 명예전당 같은 느낌도 듭니다. 3대 박선영, 아유미 키퍼입니다. 슈퍼리그 득점 순위입니다. 허경희 선수가 5골로 선두에 나서 있죠. 사오리 선수가 4골로 2위. 경기가 남은 선수는 이제 국대 패밀리와 발라드림 선수들밖에 없는데요. 경서 선수가 3골입니다. 아직 한 경기 더 남아있기 때문에 2골만 넣게 된다면 타이 기록도 해트트릭을 하면 넘어설 수도 있기 때문에 끝까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슈퍼리그 도움 순위입니다. 이현희 선수가 4어시로 선두죠. 그 밑을 서기, 김보경, 나티, 체리나인데요. 역시나 경기가 남아있는 선수는 서기 선수입니다. 2어시를 추가하게 되면 타이가 되고 3어시를 만약에 하게 되면 넘어서게 되죠. 역시나 5, 6위 전 지켜봐야겠습니다. 올타임 득점 순위입니다. 여전히 오나미 선수와 이현희 선수 10골로 공동 선두고요. 김보경, 허경희 선수가 5골로 최여진 선수 기록과 타이가 되었습니다. 올타임 어시스트 순위입니다. 이현희 선수가 7도움이 되면서 김승혜 선수를 넘어서면서 단독 1위가 되었습니다. 올타임 공격 포인트 순위입니다. 이현희 선수가 19경기에서 17개, 상당히 독보적인 기록이고요. 김보경 선수도 8개가 되면서 전미라, 송소희 선수와 같아졌습니다. 허경희 선수와 체리나 선수 나란히 공격 포인트 5개인데요. 두 선수 다 이번 슈퍼리그에만 5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렸죠. 자, 이제는 슈퍼리그 단 한 경기만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5, 6위전인데요. 국대 패밀리와 발라드림의 경기가 있겠습니다. 이 경기에서 승리하는 팀은 개벤저스와 승강 플레이오프를 하게 되고요. 이 경기에서 지는 팀은 6위가 되면서 다이렉트 강등이 정해지겠습니다.
예고편을 보니까 발라드림의 골문을 다시 민서 선수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리사 키퍼가 손에 기부스를 하면서 최전방으로 좀 나서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서기가 위에 서고 경서가 좀 수비 자리에 내려선 모습이었습니다. 라이브 채팅 때 서문탁 선수도 개인적인 다른 녹화 일정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김병지 감독은 초반에는 이런 전술이 나왔어요. 황희정, 김수현이 수비에 서고 전미라, 명서현이 투톱에 서는 전술이 나왔는데요. 다른 장면에서는 또 전미라 선수, 김수현 선수가 수비에 서고 광민정, 황희정 선수가 앞에 서는 황희정의 윙플레이, 수비를 제끼는 장면도 하이라이트로 나왔죠. 아마도 명서현 선수도 공격으로 또 갈 수도 있겠고요. 다양한 전술의 변화가 예상되는 국대 패밀리고요. 이 경석이 듀오를 상대해서 김수현 선수, 전미라 선수, 양은지 키퍼, 이 언니들이 과연 지켜낼 수 있을지. 진 팀은 챌린지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긴 팀은 개벤저스와 한번 최후의 일전을 할 수 있거든요. 5, 6위전도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안산 캠퍼스가 아니라 강화도로 아마 추측이 되는데 인도어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자, 탑골의 우승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5대2 스코어도 대단했지만 필드 4명이 득점을 했다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었고요. 그 뒤에는 역시 아유미 키퍼가 있었습니다. 다영 선수도 잘 녹아들고 있고요. 매경기 발전하고 있습니다. 구척장신은 전반전에 3실점한 게 조금 극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허경희 선수 특히 또 대단한 스트라이커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디펜딩 챔피언의 징크스가 항상 있어 왔죠. 불나방도 우승한 다음 시즌 챌린지 강등이 됐고요. 국대 패밀리도 지금 5, 6위전 강등권 싸움을 치열하게 앞두고 있습니다. 자, 탑걸도 이탈자가 없다면 강력한 팀으로 남겠지만 만약에 이탈자가 발생을 한다면 디펜딩 챔피언의 그 징크스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멤버들을 지키는 것인데요. 멤버들 저마다의 뭐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요. 본업과 관련된 혹은 건강과 관련된 혹은 어떤 출산 계획, 가족 계획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혼자들이 있으니까요. 당연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이탈자가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킹버틀러였습니다. 바이.